하루에 딱 1시간만 효율적으로 쓴다면 1년이 지나면 이게 365시간이고 이걸 하루 업무 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무려 45일이 됩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 남들보다 한 달 반을 이득 보는 거죠. 개인 말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입니다. 5명으로 운영되는 회사 시스템에서 1인당 효율을 2시간씩만 줄여도 총 10시간이 줄어들죠. 하루 업무 시간을 8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이상 버는 겁니다. 이게 1년, 2년이 쌓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 회사의 성과의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이 벌어지겠죠.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분들은 도저히 시간을 따로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일 겁니다. 시간 관리라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하지 하루 종일 일하고 육아하고 할 것들이 꽉 차 있는데 도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과 시행착오를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천천히 듣고 조금만 적용해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는 뇌라는 이 책을 보면 사람의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의 판단만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의 의사결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까지 그 의사결정의 총량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본인이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아주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죠. 처리할 일도 많습니다. 육아, 출퇴근, 핸드폰 알람, 유튜브, 인스타, 카페, 뉴스, 인간관계, 가족 행사, 친구 뭐 이런 수많은 상황과 선택의 순간이 내 주변에 산재합니다. 우리 뇌가 감당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할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업무를 얼마나 잘 배치해서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딱 1시간만이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업무를 4종류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뇌를 많이 쓰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한 다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시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업무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복합적인지 단순한지 그리고 생각하는지 즉 사고하는지 노동하는지인데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4가지 복합 사고, 단순 사고, 복합 노동, 단순 노동이 됩니다. 각각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먼저 복합사고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사고, 즉 생각을 다각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기획, 그리고 미팅하는 행위, 유튜브 영상 원고를 작성하는 것, 블로그 원고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를 아주 많이 써야 하는 작업인 거죠. 두 번째, 단순 사고 영역에 해당되는 일은 선택지가 2개 또는 3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의사결정입니다. 맞다 아니다 라는 OX 정도의 판단이나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보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들이죠. 오늘은 흰 티를 입을까 검은색 티를 입을까 뭐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복합 노동은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이 있는 노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죠. 운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발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서 신호등 색상에 따라 판단을 하고 앞차와의 간격, 차선 변경 이러한 외부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노동인 거죠. 마지막 단순 노동은 말 그대로 머리는 전혀 쓰지 않고 단순하게 몸으로만 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박스를 접거나 인형 눈 붙이는 이런 반복 작업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하루 일과와 업무를 4가지로 분류해보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원칙을 기억합니다. 단순 노동은 최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복합 사고는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한다. 이겁니다. 이걸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관점과 회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직장인일 때 개인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저는 아침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육아하면 끝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저녁밥 먹고 육아를 하다 보면 금방 저녁 8시나 9시 정도가 되는데요. 애들을 재우고 집 정리하는데도 그 다음 1시간 정도가 걸려 대충 다 끝나면 10시나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뭔가를 시작하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문제는 하루의 의사결정 총량과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난 다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복합사고의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인 거죠. 만약에 그 시간에 어떤 일을 꾸역꾸역 한다고 해도
그 성과나 결과는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저녁 8시, 9시에 애들을 재우면서 그냥 같이 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잤다가 새벽 한 3시나 4시쯤 일어났어요. 그럼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채운 거고 잘 자고 또 일어났으니 컨디션은 괜찮은 상태죠. 출근 전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때는 복합사고가 필요한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 효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아휴직을 활용했습니다. 아내가 복직을 해야 될 때가 돼서 그때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9시 30분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집에 오면 10시가 되는데 그 시간부터 하원하기 전까지는 4시까지 6시간 정도가 저에게는 핵심적인 시간인 거죠. 이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점심도 후다닥 때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6시간을 온전히 몰입해서 복합사고하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방식을 계속 생각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는 복합사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단순 노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계적으로 쪼개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누구나 가능한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도 균질하게 일정 퀄리티 이상이 나와주려면 이거는 단순 노동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느냐에 따라 업무의 퀄리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을 일정하게 뽑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쇼핑몰을 운영할 때 CS, 고객 응대가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걸 할 때 어떤 고객이 문의를 남길 때마다 한 분 한 분 공감을 하고 감정을 넣어서 일일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 행위가 제 하루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쓰는 행위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거기서 단순 노동을 해도 될걸 복합 노동이나 단순 사고를 해서 의사결정의 총량을 더 써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평점이나 만족도는 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불필요한 에너지가 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도 단순 노동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특정 문의가 왔을 때 어떻게 답하면 되는지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순 노동으로 돌아가게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요. 포스팅 발행을 할 때 원고를 상위 노출 로직에 맞게 세팅을 하고 사진이나 링크 삽입 등의 이런 기계적인 작업은 단순 노동으로 분류하여 누구나 할 수 있게 매뉴얼을 정해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 시스템적으로 단순 노동이 명확하게 분류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에게 위임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내 에너지를 확보해서 다른 영역에서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이렇게 시스템화하면 그 다음은 복합 사고 영역에 해당되는 일을 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마케팅 의뢰가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는 광고주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일에서의 코어는 마케팅 기획력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는 핵심 포스팅을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한테 중요한 두 번째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잘 운영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유튜브 원고 작성, 썸네일 제작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방금 말한 이 일들은 제가 컨디션이 가장 좋고 판단력과 사고력이 가장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하는 것들이 더 잘 되는 거죠. 저는 아침에 딱 사무실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가장 머리가 맑고 에너지가 많은데요. 이때의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딱 하루 만에 끝내지 않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컨디션이 좋은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그렇게 2번, 3번 검토를 한 뒤에 진행이 되어야 그 퀄리티가 유지되거나 기존보다 더 좋게 나오고 이것들이 점점 쌓여서 좋은 성과와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미팅을 잡고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최적의 제안과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의뢰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우리의 뇌는 하루의 의사결정 총량이 정해져 있다. 뇌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4가지가 있는데 복합사고, 단순사고, 복합노동, 단순노동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그 업무를 적절히 배치해서 활용한다 였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를 확장하고 시스템을 다져가면서 든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누구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적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걸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팀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평생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들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알아야 할 것들도 참 많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막막한 것들도 참 많긴 한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할 때 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과 신뢰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면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겠죠. 믿음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신용이라는 것도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와의 약속을 작은 거지만 지키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면 미래를 만들어가는 본인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거겠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 건 나와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미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간 관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의 스킬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믿을만한 전문직 블로그 마케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